안녕하세요. 튀김이 과제 영상을 찍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2025-1666 박주영입니다. 이번엔 가짜뉴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것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무엇인지, 가짜뉴스의 피해 사례, 마지막으로 가짜뉴스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무엇일까요? 먼저 진짜뉴스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된 뉴스이며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없고 출처가 명확한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보도된 뉴스이며 과장, 조작, 변조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어휘로성 제목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 중 한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나 유튜브, 일부 종교 단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의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가짜뉴스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살균 효과가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이 교회에서는 예배 전 신도들에게 소금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모든 신도가 같은 분무기와 컵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도 중 여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이후 교회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들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일대 지역사회로 2차, 3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질병관리청과 병역당국은 소금물로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 주장이며 오히려 다수가 한컵을 돌려 쓰는 행동은 감염을 더 확산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불안감과 공포심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근거 없는 정보라도 믿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적 지식 부족입니다. 소금물은 살균 효과가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잘못 확장해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SNS를 통한 빠른 확산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메시지에 의사가 말했다더라 라는 식의 문구가 붙어 있어 사람들이 쉽게 신뢰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교적 신뢰 구조입니다. 가짜뉴스가 교회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퍼지면서 신도들은 비판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도자나 동료 신도들의 말을 의심하기 어려운 집단적 신뢰 구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초기 병역 정보의 혼란입니다. 2020년 초반 정부와 언론에서도 코로나 관련 정보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 전파 경로, 치료 방법 등이 계속 수정되면서 공식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그 틈을 타 비전문가들이 입소문 정보가 더 신뢰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정보가 나온 곳이 공식 기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전문가인지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지인에게 들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용된 근거를 검증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말했다더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과 같은 말이 있으면 그 전문가나 연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팩트체크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팩트체크넷, 연합뉴스 팩트체크, SNU 팩트체크 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정보를 검증해 줍니다.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매체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공신력 있는 여러 언론사, 예를 들어 KBS, 연합뉴스, MBC 등과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한 곳에서만 보도가 된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는 타인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하고 제목이나 댓글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정보를 보고 따라하는 불성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응급구조학과 박주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